네, 송우님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빠르시네요, 송우님. 네, 단톡방에 엄청난 속도로 써주셨습니다. 자, 이제 1분 뒤에 저희 시작할 거고요. 필기할 준비는 다 되셨죠? 자, 필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용한 인사이트 몇 가지를 기록하는 용도로서 당연히 필기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질문들을 좀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무료 특강을 하루만 하면 되는데 왜 3일을 잡았을까요? 매일매일 생겨나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나에게 맞는 질문들, 그리고 개개인별로 다 고민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요리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들. 저는 살림 계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엄마 육아 계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Q&A 세션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강의 시간. 네. 지금 오늘 저희 러닝 타임은 9시, 지금 됐죠. 이제 9시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9시 5분 좀 넘어서 한 10분쯤 현사이트님이 먼저 강의 시작하셔서 35분에서 한 40분 정도 강의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저희 Q&A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9시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저 위에 비번만 조금 전달드리고, 네, 꼭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다 사정이 있으셨겠죠? 네. 자,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죠? 저희 내부 피드백을 위해서 녹화는 진행하고요. 여러분들 얼굴 나온 것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저희가 이번에 현사이트님이랑 같이 해서 그 강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처음 이제 저희 두 플랫폼에서 같이 모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현재 이제 페이서스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이끌고 있고 저희는 1년에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1년에 10만 팔로워를 만들고 이제 현재는 개인 퍼스널 브랜딩이나 비즈니스 수익화에 대한 강의를 저희 내부에서 약간 거의 비공개에 가깝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가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저희가 모셔서 저희 원래 본 코스는 200만 원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싶어서 그걸로 수익화하시는 분들은 이제 500만 원 정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 교육을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 강의가 절대로 무료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밸런스 있고 균형 있게 성장을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카드뉴스와 릴스, 그다음에 조금 독특한 방식의 컨텐츠 운영에서 조금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현사이트님 같은 경우는 릴스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내셨던 분이죠. 그리고 저희 페이서스의 강의를 또 수강하시기도 하셨는데 청출 어람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의 성장 속도 1년에 10만이면 절대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2달 만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만들어내셔서 저도 참 너무 많이 평소에 배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사이트님을 좀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리포터 같은 계신 것 같은데요. 현사이트님 불러도 되나? 네, 나와주세요. 네, 음성해제 요청해야 되나? 현사이트님 어디 가셨나? 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음소거가 해제가 안 돼가지고 잠깐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금방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혹시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목소리도 잘 들리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강의를 1일차, 2일차, 3일차로 나눠놨죠. 그 중에 오늘 강의의 주제는
단기간에 3K를 만드는 비밀 노하우라는 주제로 담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0명에서 시작한다는 가정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또 적용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계정을 만들긴 했는데 그 계정의 성장이 멈춘 분들, 또는 내가 지금 계정을 만들긴 했는데 도대체 주제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서 어떤 자료를 가져와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또 이 주제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제 강의를 듣고 나서 직접 제대로 적용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3K는 물론 5K, 많게는 1만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노하우를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기 아마 페이서스 코리아라는 고윤 대표님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마 현 사이트를 한번 들어보시긴 하셨겠지만, 그리고 앞서서 고윤 대표님께서 저에 대해 조금 소개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강사가 또 직접 한번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동기부여와 자기개발, 거기에 포함해서 인생 조언과 관련된 분야로 인스타그램 21만 7천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고요. 제가 주로 올리는 콘텐츠는 카드뉴스와 릴스 관련해서 조금 외국계에 있는 영상들을 조금 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있는 영상들을 올리는 분들도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멋지신 분들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마 고윤 대표님이 알고리즘적 그리고 인스타그램 운영 방면에서는 고윤 대표님이 훨씬 더 정말 최고시지만 저도 특히 동기부여 또는 여러분이 인생, 라이프 코치 관련해서 콘텐츠 쪽에서는 제 콘텐츠를 조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강의는 현 사이트가 0에서 다시 시작한다면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볼 겁니다. 지금 여기 팔로워 보이시나요? 이거 오류 났나요? 저만 이렇게 보이나요? 지금 게시물도 빵개가 됐고 팔로워도 빵개가 됐고 팔로잉도 빵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몇몇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지금 여기 프로필도 남아있고 여기 아래 동기부여 연설가 이것도 남아있고 동기부여라는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 없애버렸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다 똑같은 어떤 주제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사업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만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시장에서 잘 먹힌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대입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여러분 주제, 곧 여러분의 채널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 채널을 결국에는 떠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주제가 너무 좋고 여러분의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단기간에 1만, 2만, 3만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그와 다른 가지를 쳐서 이상한 주제로 나간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팔로우할까요? 즉, 나중에 여러분이 수익화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수익화에 관심을 가져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주제로 만들 것인가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어떻게 만드는데요? 이 주제, 현 사이트 카드뉴스에도 있었고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주제인데요. 네, 깜짝 놀랐네요. 좋아요가 굉장히 한 6,000개가량 좋아요가 찍혔던 주제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방에 계신 분들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요리인데 내가 잘하는 일은 예를 들어 재무 분석이야. 그럼 어떡하지? 나는 무슨 콘텐츠를 해야 되지? 또는 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고 좋아하는데 내가 잘하는 건 밖에 있는 다른 일이에요. 나는 어떤 콘텐츠를 해야 하지? 그런 분들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키가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처음 보실 겁니다. 이 이키가이라는 개념은 일본에서 넘어온 개념이에요. 일본에서 넘어온 개념인데 이 그래프가 지금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가져왔는데 심지어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국 통합인가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자, 왼쪽 위에 보시면 좋아하는 것,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잘하는 것, 왼쪽 아래 돈이 되는 것, 오른쪽 아래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요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노란 원 혹시 보이시나요? 이 노란 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개만 가져가시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주제를 고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요. 왜 모든 것을이냐? 이 중에 하나가 해당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나중에 만드시다가 나 채널 더 이상 지속 못하겠다 라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요. 잘하는 것을 빼먹는다면 여러분이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것,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사실 돈이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신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 채널에 팔로워가 21만 명입니다. 영향력이 있죠.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팔로워를 모아서 20만 명이 아니더라도 10만 명, 만 명이 되든 광고주들은 노출도 때문에 광고를 맡기게 됩니다. 또는 내가 직접 찾아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광고비만 해도 여러분들이 5만 팔로워, 10만 팔로워가 넘어가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콘텐츠 유지하시면서 여러분 계정 성장도 이루시면서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수익화가 끝일까요? 아니죠. 광고뿐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저랑 백호님이랑 진행하는 강의를 유료로 풀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제품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연결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네 가지 전부 다 중요하다고 이키가이에서 말은 하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3번, 돈이 되는 것은 조금 저희 뒤로 좀 두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뭐뭐 남았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남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중간에 선을 하나 그을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선을 그을 수 있는데요. 위에 지금 보시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는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종이에 적으신 다음에 종이에 적으세요. 종이에 적으셔야 한 번에 보입니다. 종이에 적으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교집합만 만드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건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나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 뛰어난 마케터거나 또는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는 주제거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먹히느냐가 보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아래에 있는 것들은 시장의 힘을 우리 조금 빌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장의 힘을 어떻게 빌리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이걸 얻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주변에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조금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주변의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내 지금까지의 경험, 예를 들어 이전에 블로그를 하셨다면 블로그, 어떤 요리를 하셨다면 요리,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벤치마킹입니다. 왜 지금 나 아직 주제 정하는데 벌써부터 벤치마킹을 하라 하나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분명 가지실 겁니다. 저도 이거 만들면서 이 부분은 분명 의아해 하실 거다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대상은 3명을 잡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한 분을 잡으세요. 3명이 있다 그래도 그 3명 중에 한 명을 꼭 요약해서 나는 이 3명 중에 이 한 명이 최고니까 이 한 명만 벤치마킹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저는 꼭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3명도 같은 3명이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명은 같은 주제에 있는 사람을 한 명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기개발이라면 자기개발 분야에 있는 현사이트나 페이서스 코리아를 멘토로 잡으시면 되고요. 요리에 있다면 백종원 채널도 있고요. 또는 요리용디 같은 유튜브 채널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각 분야의 탑 클래스 또는 이 분야에서 갑자기 성장하는 사람을 멘토로 잡으면 좋습니다. 갑자기 성장하는 사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현사이트를 멘토로 잡았어요. 현사이트 요즘에 콘텐츠 되게 좋더라. 예전부터 해가지고 빠르게 성장했으니까 현사이트를 잡아야지. 근데 현사이트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성장률이 멈췄다고 해봅시다.
현재 성장률이 멈췄다면 지금 현 사이트가 내는 콘텐츠가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일까요? 아니죠. 지금까진 잘 커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도 잘 클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는 사람도 좋지만 빠르게 성장하시는 사람을 같은 주제에 있는 사람의 멘토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에 있는 사람 이 두 명의 사실 이 부분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같은 주제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멘토로 잡아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이 타네요, 여러분.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자, 왼쪽에 자기계발 있고요. 오른쪽에도 자기계발이 있습니다. 아마 SNS를 여러 번 들여다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화면을 가져왔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냥 해시태그 자기계발로 인기 게시물 검색한 겁니다. 심지어 이 내용 제가 최신화하려고 조금 아까 거의 한 1시간, 2시간 전에 검색한 거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검색하셔도 같은 내용 한번 더 깊게 들여다보실 수 있게 일부러 최신 거 가져왔습니다. 오른쪽 거는 유튜브의 자기계발이라고 키워드,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가 좀 아까 말씀한 사람은 요리용디, 페이서스, 현사이트, 채널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 거 벤치마킹 하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거 벤치마킹 잘못하다가는 모방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벤치마킹과 모방은 여러분 다릅니다. 저는 벤치마킹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왼쪽에 있는 자기계발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스타그래머니까요. 자, 왼쪽에 있는 걸 가져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요즘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 보고 위로 많이 받은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상위 1% 부자들인데 이걸 하면 삶을 바꿔나간다. 정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왜 글씨를 저렇게 크게 쓰지? 카드뉴스 보면, 현사이트 카드뉴스 보면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보면 글씨 작던데 왜 첫 번째 장은 그렇게 글씨를 크게 쓰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사진과 글씨를 함께 쓰는구나. 이렇게 그냥 평면인 백지에다가 글을 쓰는 것도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뒤에 사람이 얼굴이 들어가고 나서 앞에 글씨가 와도 괜찮네?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니까 인기 게시물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네? 상위 1% 부자들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하는 10가지 사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평생 가져야 할 6가지 직업. 숫자를 사용하네. 오케이. 나도 그럼 다음에 숫자를 만들어 봐야겠네. 네 번째, 글자 색깔을 다르게 해서 강조하는구나. 매일 이것을 하며 삶을 바꿔나간다. 습관을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법. 여기는 10가지 사실의 표시를 안 하고 변화의 시작은 포기다의 표시를 했네. 이건 왜 그랬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실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를 먼저 조금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기계발 계정에서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실 겁니다. 또는 여러분이 주제가 교육입니다. 애 키우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주제가 요리예요. 근데 자기계발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무조건 잘 될까요? 아니죠. 보장이 없죠. 그래서 저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들으세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그냥 이렇구나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공식처럼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강조해 볼게요. 왜 그렇게 크게 쓰지? 사진과 글씨, 숫자, 글자 색깔을 다르게. 내가 한번 내 게시물에 적용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인스타만 하면 조금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가져왔습니다. 왜 유튜브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쇼폼 자체가 시작된 데가 인스타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릴스 준비하시는 분들, 쇼폼의 시작은 인스타가 시작이 아닙니다. 유튜브가 굉장히 지금 유튜브 쇼폼 굉장히 밀어주고 있죠. 최근에 수익화도 시켜서 유튜브의 쇼폼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틱톡에도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틱톡 같은 경우는 사실 검색이 조금 어렵고요. 검색이 어렵고 틱톡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틱톡만의 분위기랑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 참고를 하는 두 가지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 두 가지 군데에서만 자료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튜브는 제가 단언하건대 썸네일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왜 유튜브가 썸네일의 천국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제가 맨 밑에부터 안 읽는데 여기는 맨 밑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회수 이퀄 클릭률. 조회수 이퀄 클릭률. 여러분들이 유튜브 클릭했다가 바로 나가도 조회수 쌓입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좋다는 내용은 뭘까요? 클릭률이 높다는 거죠. 그 말은즉슨 이 영상의 썸네일이 얼마나 좋았냐를 판별하는 겁니다. 근데 썸네일은 여러분 영상에만 있나요? 카드뉴스에도 있죠. 인스타그램에도 썸네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스타그램 썸네일 더 중요합니다. 유튜브는 처음에 보면 한 화면에 한 6개, 8개 영상밖에 안 나오는데요. 인스타그램 탐색 탭에 여러분 15개 이상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더 돋보여야 돼요. 그래서 썸네일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썸네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찾냐? 이거는 정말 꿀팁이라서 웬만하면 안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이 방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100만 유튜버 채널에서 120만 조회수가 나오면 그 영상은 좋은 영상인가요? 확언할 수 있나요? 모르죠. 100만 구독자면 물론 100만 명이 다 보진 않겠지만 100만 명이 그냥 봤다고 하면 새로운 시청자는 20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채널이 5만 명 채널인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이 나왔습니다. 그 썸네일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걸 분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제가 그 조회수 순으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 끈질기게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 주제를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로도 내가 주제를 만들어서 카드뉴스를 발행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자기관리법 6가지. 여기도 숫자를 썼죠, 여러분. 숫자 쓰셔야 됩니다. 숫자를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간단하대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걸 싫어하죠. 그래서 PPT, 이런 PPT도 글씨를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복잡한 걸 싫어해서입니다. 간단한데 효과적인. 반대 단어지만 한 번의 묶음으로써 사람들한테 주의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퇴근 후 시간에 사용하는 방법. 직장인 타겟하면 이거 써야겠구나. 직장인 부업 관련해서 직장인이 월급 외 소득을 가져오는 방법에 있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퇴근 후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 조금 더 나는 대박 키워드를 무조건 쓰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 영상, 요 채널에 들어가서 이 채널이 정말 잘 나온 영상은 뭐지? 이 채널 구독자가 10만인데 100만, 200만 나온 영상은 뭐지? 근데 그걸 여러분 그대로 갖다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잘 되는 썸네일을 분석하시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썸네일 마스터 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정말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반응도 무조건 올라갑니다. 썸네일이 얼마나 좋았냐? 이거 반드시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썸네일이 8할이라고 해도 저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부분에서 오해는 없으셔야 됩니다. 내용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정말 내 지식에 대해서 푼 내용입니다. 조회수가 5 나왔어요. 가치 있나요? 아니죠. 근데 내가 요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한 요 내용의 10%만 담았습니다. 근데 썸네일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100명이 클릭했어요. 그럼 이 100명한테 여러분은 가치를 전달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썸네일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갖고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만 지금 몇 번째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현 사이트 계정 카드뉴스 보시면 좋아하는 일 vs 잘하는 일이라는 카드뉴스가 있습니다. 그 카드뉴스 내용, 안에 있는 내용 쓰는데 3시간 걸렸고요. 앞에 있는 썸네일 고르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썸네일 고르는데 이틀 걸렸어요. 뒤에 내용 3시간 걸렸는데 썸네일 고르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썸네일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즉 잘 되는 콘텐츠를 분석해서 그 이유를 바탕으로 여러분 콘텐츠에 적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부분 자기개발이라 해서 자기개발에만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요리면 요리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꿀팁 하나만 살짝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왼쪽에 인스타그램에서는 유튜브와 다르게 유튜브는 물론 연관 검색어가 잘 돼 있지만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거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요리라고 하면 요 샵 요리 치면 밑에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 키워드들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유튜브에도 먹히고 인스타그램에도 먹히는 썸네일 글귀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같은 주제에 있는 사람, 오케이. 같은 주제에 있는 사람 하는 법은 알겠어. 근데 우리 이제 다른 주제에 있는 사람도 현사이트는 이 부분 중요하다며. 왜 중요한데? 알아봐야겠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사이트 멘토 2명입니다. 첫 번째, 지무비. 이분 여기 아는 분들 계시나요? 지무비 혹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드라마 카지노, 뭐 이태원 클라스 이런 거 유튜브 통해서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이분 다 통하셨을 겁니다. 제 멘토 중 한 명이, 멘토보다는 벤치마킹 대상 중 한 명이 지무비입니다. 영화 리뷰 유튜버입니다. 지금 저는 자기계발 동기부여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제 멘토가 영화 리뷰 유튜버예요. 심지어 아래 볼까요? 나만 알고 싶은데 다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소개 채널입니다. 완전 안 맞죠? 현사이트 결이랑 아예 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같은 주제 하는 멘토 한 명이랑 나머지 2개는 다른 주제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현사이트 너 멘토가 그건 거 알겠어. 벤치마킹 대상이 그건 거 알겠어. 근데 너 그거 왜 그렇게 삼는 건데? 이유가 있죠. 지무비 계정에서 제가 가져온 부분은 편집 센스와 드립입니다. 즉, 밈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건 실제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지무비 같은 경우는 저는 책 읽기 전부터 분석해서 알고 있었지만 지무비 같은 경우는 영상을 1초 단위로 편집합니다. 여러분, 영화 리뷰 유튜버 영상이면 기본 영상이 10분이 넘어갑니다. 그거를 1초 단위로 편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저는 이 1초 단위로 편집하는 걸 왜 제가 필요하냐? 여러분, 10분짜리 영상을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 몇 분은 봐야지. 아니면 그 관련 주제가 그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클릭을 합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 중요한 릴스, 여러분 릴스 넘길 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여기 제 핸드폰 있습니다. 정확히 따라해 볼게요. 이러고 보죠. 릴스 볼 때 여러분 이러고 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초 1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 5초, 10초씩 편집해도 됩니다. 릴스 영상은 근데 여러분 편집하실 때 1초 단위로 끊으셔야 돼요. 1초가 아니더라도 장면 짧게 끊으셔야 됩니다. 같은 영상, 저 지금 이 영상처럼 같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5초만 떠들어도 사람들 넘깁니다. 그 내용이 희귀하지 않은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무비를 통해서 편집 센스와 함께 1초 1초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게 하는 밈 활용 방식을 배우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릴스 영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떼잉에 있어서는 릴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현사이트의 경우에는 음악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데요. 때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계속 음악을 찾고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계발 동기부여 영상에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노세요. 여러분 게임도 좀 하시고요. 여러분 좀 노세요. 이런 말 못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너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 지금 당장 일어나. 이렇게 해. 심리학 이런 식으로 가.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그거 보면 질리죠.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로 현사이트는 음악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사이트 BGM 보시면 장면에 맞춰서 빰 하고 나오는 음악도 있고요. 처음에 한 3초, 5초 정도를 확 몰입하게끔 만드는 음악도 있습니다. 그런 음악을 배우는 곳이 어디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유머 포인트. 제가 아까 앞서서 지무비에서 편집 센스와 드립을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조금 어려우실까봐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동석 형님 나오셨습니다. 시트키죠. 마동석 나오면 사람들 무조건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마동석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몸이 요만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아마 피식하실 겁니다, 이거 보시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뭐죠? 나와의 약속은 무조건 지키기.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기부여 이미지가 맞지 않은 마동석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이 부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볼 때 무조건 놀라고 보나요?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 공부하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동할 때 음악 들으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번에 보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스타그램 공부하려고 보시는 사람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이 요리를 다루면 물론 요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전수한다. 예를 들어 경제 콘텐츠를 만든다. 경제 콘텐츠의 툰이 잘 되는 이유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아예 인스타그램이라는 콘텐츠 플랫폼 자체가 재미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여러분이 다루든 재미라는 요소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미라는 요소를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다루기 때문에 이 재미라는 요소를 영화나 다른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으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을 반대로 꺾으면 뭐냐? 여러분들 분야에서 재밌게 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면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 사이트가 치고 올라간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재미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재밌게 전달하는데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BGM도 포인트가 있죠. 현 사이트 계정 중에 이거는 좋아요가 4,100개 정도 나온 영상입니다. 근데 이 4,100 중에 의미 있는 4,100이 뭐냐면 단순하게 좋은 내용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하는 내용이 아니라 영화, 예고편 또는 영화 장면을 가져와서 그 장면이 그냥 지나가면서 이 사람 얼굴이 안 나와도 나레이션을 깐 영상이에요. 기존 현 사이트에 올렸던 영상들과 결이 다른 영상입니다. 그럼에도 4,100명이 나왔던 이유는 이 노래와 장면이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면 이 주인공인 윌 스미스가 굉장한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결국에는 펀드맨이죠. 펀드 관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가족을 안고 가족과 힘든 장면들이 이 릴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시아의 언스타퍼플이라는 이 노래는 힘든 과정을 딛고 일어나 나를 막을 수 없게 나는 성장했어 이런 노래입니다. 결이 맞죠? 이 결을 여러분 어디서 찾았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벤치마킹을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이 콘텐츠를 했대 그럼 나도 이 콘텐츠를 해야지 로 가시면 여러분들 2등밖에 못 됩니다. 1등이 되시려면 아예 다른 데서 가져오셔야 돼요. 점점 보조되는 노래로 표현해서 하이라이트 장면에 이 강의 끝나고 여러분 현 사이트 리스트 들어가셔서 이거 한번 봐보세요. 보시고 벤치마킹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끝나고 나서 이 콘텐츠랑 마동석 나오는 콘텐츠 요거 두 개 보시면 120% 여러분 이해 가실 겁니다. 자,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음식점, 카페, 자기개발, 뷰티, 여행 저희 카톡방에 계신 여러분 주제 정말 다양합니다. 의외로 동기부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분들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하시든 제가 지금 말한 벤치마킹 방법은 무조건 적용이 가능하고요. 무조건 3K 가는데 3K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오케이, 벤치마킹을 했으면 이제 내 콘텐츠를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콘텐츠 짧게 여러분 콘텐츠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페코님이랑 계신 밀착 전수방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스타그램 시작하면 콘텐츠 몇 개 올려야 되나요? 콘텐츠 하나 올리고 바로 이렇게 시작해도 되나요? 그에 대해서 페코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9개의 콘텐츠 정도는 깔아주세요. 저는 꼭 9개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이 깔아둘수록 괜찮은 확률이 높겠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빵을 사러 빵집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빵집이 왼쪽 오른쪽 두 가지 빵집이 있네요. 왼쪽 빵집은 지금 보시면 창문으로 어떤 빵을 파는지 다 보입니다. 여기 뭐 케이크도 팔고 있고 식빵도 팔고 있고 프레즈도 팔고 있고 여러 가지 팔고 있네요. 오른쪽 빵집 보시면 지금 뭐가 보이나요? 까맣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들 채널 만든 당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콘텐츠 9개든 11개든 몇 개든 콘텐츠를 일단 업로드를 해두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채널은 이 왼쪽에 있는 빵집처럼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좋은 콘텐츠를 보고 여러분들의 채널을 클릭했을 때 아, 이 사람 이거 말고도 다른 좋은 콘텐츠들이 많구나. 이 사람 케이크가 당근 케이크도 말고 딸기 케이크도 맛있고 블루베리 케이크도 맛있구나. 아, 그럼 여기 자주 와야겠다. 여기 팔로우 해야겠네. 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콘텐츠가 좋은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팔로우 하실 건가요? 아니죠. 내가 자기 개발 좀 얻고 싶어서 어떤 A라는 채널을 팔로우했는데 A라는 채널 이 영상 대박이다 하고 채널 들어갔는데 관련된 영상이 10개, 20개가 막 정리되어 있습니다. 팔로우하고 싶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미리 콘텐츠를 조금씩은 깔아두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에 9개를 올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9개 한 번에 올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몇 개씩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몇 개 깔아두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오케이, 9개 깔았습니다. 또는 9개 까는 과정에서 어떤 콘텐츠를 업로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뭔가요? 일단 수익화 앞전에서 여러분들의 팔로워를 모으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팔로우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인스타그램을 하시든 유튜브를 하시든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생산자지만 그 눈을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봐야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눈을 생산자로 가져오는 이 과정이 힘들 뿐이지, 이 과정만 익숙해지시면 여러분 돌아다니는 유튜브 콘텐츠 보고 이거 좋네 메모하고 여러분 바로 집에 가서 콘텐츠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저는 유튜브 콘텐츠 보다 이거 괜찮네 저장해줍니다. 집에 와서 그거 바탕으로 콘텐츠 5개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런 앞선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가능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나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익과 관련해서 내 마켓을 홍보하고 싶어요. 또는 내가 필라테스 강사라서 내 필라테스 매장을 홍보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가장,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분들 중에 가장 먼저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회원님들 운동하시는 영상만 잔뜩 올려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론 지나가다 보고 여기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채널 클릭했습니다. 근데 회원들 운동하는 영상, 이러고 있는 영상으로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팔로우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여기로부터 정보는 받아볼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운동하고 있는 영상, 내가 빵 만드는 영상만 잔뜩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채널을 팔로우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올려야 되냐? 첫 번째, 내가 이 제품을 만들게 된 이유를 올려주세요. 이거는 팔로워를 모으려는 목적도 아니고요. 노출을 늘리려는 콘텐츠도 아닙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다가 묶어버린 건데 콘텐츠의 기능이 다 달라요, 여러분. 콘텐츠의 기능은 팔로워를 불러들이는 콘텐츠도 있고요. 내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팔로워들을 내 찐팬으로 만드는 콘텐츠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팔로우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콘텐츠입니다. 자, 내가 이 제품을 만들게 된 이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아이와 관련된 용품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내가 임산부 시절을 겪고 임산부 애를 키우면서 아이와 관련된 용품을 찾는데 내 니즈를 정확히 만족시켜줄 만한 제품이 없었어요. 시장에. 너무 위생도 신경도 안 쓰고요. 위생 신경 썼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 매장에서 만드는 과정,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포장하는 과정,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왜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고 내 브랜드를 신뢰할 수 있게 말이죠. 이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운영 철학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이 용품을 구매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운영 철학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저는 제 아이를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걸 합니다. 이런 부분도 콘텐츠에 녹여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커리어. 여러분이 서울대 나왔다면 여러분 프로필에 서울대 나왔다고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제품 팔았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을 팔았는데 제품을 100개 팔았는데 평점이 4.8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평점 보고 사고 싶어서 들어오죠. 그런 부분 프로필에도 써주시고요. 프로필뿐만 아니라 콘텐츠로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콘텐츠에 내 제품 좋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내 제품은 네이버에서 100개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4.8이라는 평점을 얻은 제품입니다. 라는 걸 콘텐츠로 언급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여러분 계정을 팔로우하고 더 이 사람이 올리는 콘텐츠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커리어, 이 운영 철학을 담아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앞에 있어 만들게 된 이유, 내가 이 채널 운영하게 된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서울대도 안 나왔고 평점 4.8짜리 제품도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업로드해 주세요. 앞서 저희가 이키가이 관련해서 다뤘죠. 이키가이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 100번 강조하면서 다른 이유가 그 조건에 충족하면 이거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무조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이키가이 관련돼서 이 항목들을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해서 올리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 그게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인한 니즈를 바탕으로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 채널로 가볼게요. 동기부여라는 키워드로 유튜브에 또는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영상들 중에 일론 머스크가 나오는 영상들만 유독 반응도가 높네요. 그럼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가져온 거 그대로 따오진 않아도 일론 머스크가 했던 다른 인터뷰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녹여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다고 말했던 7가지 철학, 이거 뭐 챗 GPT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또는 구글에 물어보면 되죠. 다 알려줍니다. 이미 다른 블로그 또는 어떤 유튜브 영상으로 이미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하나로도 일론 머스크의 성공 철학, 일론 머스크의 모닝 루틴,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 4가지 벌써 나왔죠. 콘텐츠 4개 끝났네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반응도 보장됐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건강식을 판매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타겟층을 잡잖아요. 타겟층이 예를 들어서 20, 30대인데 건강식으로만 콘텐츠를 잡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죠. 20, 30대 고민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쭉 봤더니 건강식 관련해서 봤더니 다이어트 관련해서 고민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을 찾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럼 여러분들 키워드 자체를 다이어트로 잡고 콘텐츠를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판매하는 건 건강식이에요. 오케이, 내가 판매하는 건 건강식이지만 다이어트 관련해서 정보를 여러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서 내 채널은 다이어트와 20대, 30대 여성들이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채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런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팔로워를 유입해 나가셔. 이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 앞서 말씀드린 제 철학에 딱 맞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살까요? 사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제가 이 제품 만들었는데 이 제품 좋고요.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고요. 이런 제품이 시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제품의 그 질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 이 제품을 누가 판매하는가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때 어떤 내용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누가 전달하는지, 그 제품을 어떤 사람이 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채널을 처음에 만드실 때 내 제품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왜 팔로우 해야 되는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서 특히 중요한 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업로드를 하다 보면 이렇게 9개를 업로드 하다 보면 좋아요가 다 다를 겁니다. 뭐 어떤 거는 99개, 20개, 40개, 200개, 30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숫자 자릿수 하나만 다른 거 보이시나요? 200개? 이거는 여러분 관련 주제에서 팔로우하는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여러분 채널을 온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주제 바탕으로 콘텐츠를 3개, 4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셔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 만들면 될까요? 아니죠. 이 첫 번째 맨 왼쪽 위에 있는 99개 콘텐츠, 그렇다고 나쁜 콘텐츠인가요? 아니죠.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는데 200개가 넘사인 거죠. 200개 콘텐츠 다뤄주시면서 99개 콘텐츠 관련해서도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다시 99개 중에서 또다시 200개와 같은 잭팟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안정된 거 가져가시면서 잭팟도 계속해서 터트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앞차만 보고 운전하시나요? 아니죠. 앞에 차도 고속도로에서 신경 쓰면서 운전하시죠. 똑같습니다. 앞차가 여러분 지금 당장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고요. 그 앞에 차가 앞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콘텐츠입니다. 그거는 사실 모르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200개짜리 콘텐츠 발행하시면서 99개, 80개짜리 콘텐츠도 계속해서 발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릴스입니다. 현 사이트 하면 릴스요. 릴스에서 관련해서 정말 그 내용이 많지만 사실 앞에 있는 방법론적으로만 접근하면 여러분이 어떤 릴스든 터뜨릴 수 있기에 짧게만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릴스의 장점은 카드뉴스에 비해서 초반에도 노출률이 좋습니다. 여러분 팔로워가 100명인데 10,000명이 여러분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10,000명 숫자 100명이 100배죠. 여러분 카드뉴스를 올리게 되면 반응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응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팔로워가 높으면 여러분들이 카드뉴스를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좋아요가 올라가죠.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이 카드 뉴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드 뉴스구나 라는 생각에 인기 게시물에도 올려주고요. 탐색탭에도 올려주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팔로워가 적다면 지금 당장에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지금 당장에 내 팔로워가 100명인데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릴스를 섞어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릴스는 탐색 이 넘어가는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팔로워가 적더라도 10,000명 혹은 그 이상에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릴스는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관련 정보.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리면 요리, 어떤 거면 어떤 거 관련 정보를 다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면 김치찌개를 만들 때 맛있게 만드는 꿀팁, 또는 내가 요리 10년 차인데 이 사람들 요리 유튜버가 최고더라. 이런 것들 요즘에 잘 나갑니다. 이런 콘텐츠 다뤄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재미. 내가 요리하다가 엎은 영상. 이런 것도 다뤄주시면 좋겠죠. 가끔씩 이벤트성으로. 요거는 후킹입니다. 이 사람 뭐지 하고 채널에 들어가게끔 하는 후킹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리를 재밌게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감동. 감동은 여러분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을 남발하시면 안 돼요. 왜냐? 감동은 그만큼 무거운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감동이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는 메시지를 재미가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요리의 소금입니다. 이게 먹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릴스를 잘 다루면 팔로워 증가에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이키가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오케이. 이거 하면 내 주제는 흔들릴 일이 없고 앞서서 세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미리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러분이 미리 방향성을 잡고 가시면 이 수많은 과정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과정, 그냥 이 앞에 이 선 질문으로 해결해 버리세요. 해결해 버리시고 그 다음부터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 요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릴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올리고 카드 뉴스는 썸네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어떤 식으로 기억 못합니다. 안 돼요. 스토리 형식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계가 남았죠. 인스타는 무슨 플랫폼일까요, 여러분? 마이크를 해제하고 싶지만 해제할 수 없으므로 제가 대신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여러분 소통 플랫폼입니다. 유튜브에는 댓글이 안 달려도 상관이 없어요. 유튜브는 영상 조회수가 1,200만인데 댓글이 100만 개, 1,000개밖에 안 달린 영상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스타는 댓글이 반응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통 플랫폼이기 꼭 기억하시고 소통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소통 꿀팁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소통 꿀팁 3가지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강의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직장에 다니실 겁니다. 또는 주부시더라도 아이 관리해야 되죠. 아이 돌봐야 되죠. 집안일 해야 되죠. 아마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 주제 정해셔야 되죠. 여러분 맨날 콘텐츠 짜셔야 되죠. 영상 올리시면 영상 찍고 녹음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통까지 하라고요? 시간 괜찮으십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미 알고 제 자신에게도 너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이미 못에 박아놓고 제 나름의 철학을 바탕으로 제 노하우를 만들었습니다. 언제 해야 하나요? 게시물 업로드 이후 30분만 하세요. 게시물 업로드 하시고 딱 30분만 하세요. 나는 진짜 좀 빨리 키우고 싶어. 나는 내 콘텐츠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는 게 좋아. 1시간 하세요.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월, 화, 수, 목, 금 1시간 하고 그 일요일 날 0시간 하는 것보다 월, 화, 수, 목, 금 30분씩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게시물 업로드 하시고 나서 30분 바로 하세요. 나중에 하시지 마시고요. 왜냐면 콘텐츠를 올리고 나서 최근 게시물에 댓글을 달리면 그 사람도 팔로워가 높지 않은 이상 인스타그램 핸드폰에 땡땡 누구님이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이 사람 댓글 달아야지 하고 맞방을 갑니다. 근데 심지어 관련 주제죠. 맞방을 갔습니다. 그럼 내 거에도 댓글을 달려주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콘텐츠를 클릭했을 때 이 사람 댓글이 한 3개가 있네? 나도 댓글을 적어줄까? 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콘텐츠 너무 좋은데 댓글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첫 번째는 부담됩니다. 모든 일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부담돼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강좌가 쉽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콘텐츠에 미리 댓글을 꾸며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게시물 업로드 이후 30분간은 콘텐츠 소통을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시태그, 여러분들 업로드 하시는 해시태그 있으시죠? 자기계발이면 예를 들어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말해볼게요. 동기부여, 자기계발, 성공, 부자, 경제적 자유, 마인드셋 쭉쭉 나오죠. 이런 해시태그 번갈아 돌아가시면서 들어가셔서 최근에 올린 지 한 2시간, 맥시멈 2시간입니다. 보통 1시간 정도, 1시간 안에 올린 게시물에만 댓글을 달으세요. 이거 댓글 다 달았는데 나는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나랑 마팔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오늘 올린 콘텐츠에만 댓글 다시면 됩니다. 팔로우 해야 하나요? 하지 마세요. 간혹 좋아요 3개 누르고 들어가서 뭐 어떤 사람은 콘텐츠 있으면 오케이 이거 댓글 달고 그 사람 들어가서 좋아요 3개 누르고 DM 보내세요. 이거 언제 하죠 여러분? 이거 하실 시간에 그냥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거 제가 시간 재봤습니다. 이거 한 명 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3명, 4명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저는 이걸로 20만 키웠으니까 보장되죠. 보장됩니다. 제가 다시 키워도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시간 여러분 많이 들이시지 마시고요. 이거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여러분 30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매일 하세요. 여러분 콘텐츠 안 올리는 날도 하세요. 안 올리는 날도 하시고요. 특히 올리시는 날이면 무조건 하세요. 예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힘들까요? 예시 짧게 해볼게요. 벌써 50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갑니다. 짧게 해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제 답글 많이 보여드릴게요. 견뎌내는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의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넘어질 수 없으니까 어쩌고저쩌고 그 시간조차도 배움이니까요. 아래 보시면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몇 번에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댓글 보실 때 무슨 느낌 드시나요? 일단 첫 번째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저도 이러한 내용으로 콘텐츠 만들고 있어요. 제 채널도 한번 방문해주세요. 방문하기 오히려 싫습니다. 차단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느낀 생각, 내가 느낀 의견 또는 공감과 스토리를 바탕으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힘든 콘텐츠 관련해서 봤는데 이 내용이 내가 너무 공감돼요. 그럼 내 내용이 너무 자세하진 아니더라도 좀 써주는 겁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누구누구님 댓글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공감이 되네요. 다른 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최신 게시물에 가서 깊게 소통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소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게시물 하나만 소통하라는 거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10명 콘텐츠 댓글 다시면 6명입니다. 6명입니다. 심지어 이 전의 방식으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좋아요 3개 이거 받고 이거 안 옵니다. 근데 이거 시간도 적게 들고요. 10명 중 6명이 다시 찾아옵니다. 무조건 하셔야겠죠. 그것만 있나요? 이런 것도 있죠. 최고의 칭찬을 남겨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누구누구님이네요. 칭찬, 요건 답글하실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글 적은 거에 대해서 딱히 나 이거 답글할 거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칭찬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앞에 펜 위에 보이죠? 너무 공감해요. 이런 말 그냥 직접적으로 여러분 써주셔도 돼요. 항상 너무 멋있으시네요. 마지막에 칭찬 꼭 넣어주시고요. 글 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더라도 가능하면 길게 쓰세요. 8줄 가능하시면 쓰셔도 됩니다. 근데 최소 3줄에서 4줄은 써주세요. 2줄도 조금 애매합니다. 좋은 일 응원하기, 상대방 글을 활용하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정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쓴 글이 2,000개가 넘습니다. 콘텐츠만 거의 1,000개 가까이 돼요. 저는 쓰면 나옵니다. 맨날 쓴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요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인사를 시작했는데 그럼 교감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럴 때 꿀팁. 상대방 글 읽고 나서 이런 거군요.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이러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가지 다 있죠. 셋 다 명확하고 멋진 대표네요. 앞선 거 언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면 저랑 똑같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앞서 상대방이 달았던 거. 이거 최신 게시물 가셔서 여러분들이 소통하실 때 다른 사람이 콘텐츠 관련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동기부여 1번 방법 1, 2, 3, 4, 5 3번, 4번 댓글에 적으시고요. 3번은 뭐뭐고 4번은 뭐뭐고인데 저는 이 3번에서 뭐뭐가 좋고 4번에서 뭐뭐가 좋더라고요. 4줄 벌써 채웠네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국 진심은 통합니다. 이 말 제가 사실 오늘 강의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벌으라고 물론
물론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좀 중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돈 압니다. 아무리 티 안 내도 알고요. 여러분들 소통 평충하는 것도 알고요. 여러분 콘텐츠 어떻게 만드는지도 피드에 다 티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송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걸 반대로 봤을 때 현사이트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거 꼭 기억하시고 결국에 진심을 통하니까요. 돈은 나중에 조금 나중에 버셔도 가치를 먼저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저희 페이서스 코리아 고윤 대표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네, 가치를 먼저 네, 아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먼저 제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품을 판매하더라도요 무료 서비스 마트에서 시식 왜 하나요?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꼭 구매하세요잖아요. 이거 맛있어라고 삼겹살 들면 안 삽니다. 먹어보세요 해야 되죠.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판매하든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판매하든 여러분들의 채널의 영향력을 키우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80% 말고 120%를 던지세요. 계속해서 어차피 나옵니다. 120% 던지시고요. 그 바탕으로 오신 분들께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댓글이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있으므로 저는 그럼 여기서 고윤 대표님께 마이크를 조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뵐게요. 네, 좋습니다. 네,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현사이트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셔서 정확히 한 20분 정도를 초과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초과했다고 하기에는 한 세트로 강의를 하나를 더 넣어도 될 정도로 네,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알고리즘 파트야 저희가 풀자면 1시간도 풀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일단 앞에 여러분이 현사이트님한테 들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제 얼굴 보세요. 현사이트 내용 바탕으로 이제 알고리즘 얘기를 잠깐 해볼 거예요. 최근에 이제 궁금한 거를 물어보세요라고 했던 그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고객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4분 정도만 쉬었다가 10시에 잠깐 쉬었다 갈까?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1, 안 괜찮으면 2. 네, 잠깐 쳐주시겠어요? 잠깐 쉬자. 네, 앞도시분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여러분